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시장에 한 번 걸린 급등 엔진은 쉽사리 꺼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전인미답, 사상 최고라는 포장지로 한껏 치장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오늘은 마감 직전 또 한 번 저력을 발휘해주며 4,686선까지 올라옵니다. 자, 오늘장 마감 일지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포인트 1. 코스피 8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 될 텐데요. 꿈의 숫자인 줄만 알았던 5,000포인트에 이제 여러분 310여 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속도로라면 5,000피 도달, 당장 1월 안에도 가능한 걸까요? 환율이 1,470원을 웃돌자 외국인의 매도가 4거래일 연속 출회되고는 있지만요. 지금까지 기관이 3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주며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고 이 가운데 대형주 안에서 순환매 상승은 지속되고 있으니 전자닉스는 쉬어갈지언정 지수는 쉬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오늘도 LG엔솔, 삼성바이오, 현대차, HD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급등, 시총 10위부터 20위까지 그룹들의 약진, 오늘장 하이라이트입니다. 포인트 2. 전통 AI에서 피지컬 AI 모멘텀 종목으로의 순환매 장세가 될 텐데요. CES에서 현대차가 쏘아올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란 공이 이제는 현대차 그룹을 넘어서 우리 시장에 피지컬 AI라는 섹터의 내러티브를 더 탄탄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타 다른 로봇주, 로봇 부품주,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철강 쪽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순환매 장세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기존 주도주였던 반도체 투톱, 원전, 전력 같은 1차원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전통 AI 반도체 수혜주에서 나타난 수급 공백이 피지컬 AI 핵심주 현대차그룹, 방산, 철강 쪽에서 메꿔주고 있는 오늘장을 보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하루는 전통 반도체, 하루는 피지컬 AI, 이 시속 게임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누가 더 박자 잘 타냐 싸움의 트레이딩 수익률 확보에 관건이 되는 구간으로 진입하는 건 아닐까요? 일단 오늘의 자금 에너지, 피지컬 AI로 무섭게 응축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3. 그래서 오늘장 주인공, 피지컬 AI의 대표주자 현대차 그룹입니다. 오늘 아틀라스를 내세워 자동차 플러스 로봇 기업을 외치고 있는 현대차는요. 벌써 주당 41만 원을 넘어 시총 82조 원을 찍었습니다. 시총 100조 원, 얼마 남지 않은 걸까요? 또 하나그룹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주연 타이틀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29만 원 돌파했고요. 하나시스템이 오후 들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며 9만 원을 뚫어냅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형주가 잘 나가도 그렇게 차례가 오지 않았던 포스코 홀딩스까지 오늘은 반등. 포스코가 지분 투자 단행한 유로메카도 오후 2시부터 초급등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마감 구간에서 경신하고 있는 화요일 일장입니다. 4,641선에서 출발했던 지수는요. 상승폭이 장 중에는 좀 미미했습니다. 아쉬웠죠. 최고치 찍고 오늘도 좀 미미하게 전강 후약으로 마감하나 보다 싶었는데 아니 이게 웬걸요. 오후 2시 반, 오후 3시부터 확실하게 기세가 남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는 벌써 4,693선을 터치. 현재 이 시각에는 1.3% 급등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영향으로 반도체 투톱, 금융주, 원전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피지컬 AI 핵심주로 현대차 그룹주, 자동차 부품주, 방산주가 급등하며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고려아연, 포스코홀딩스, LG엔솔, 한국전력, 셀트리온, 삼성바이오까지 대형주가 급등하는 시장 지수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중소형주 중심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 외에 프로그램 매도가 바이오 쪽으로 좀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는 영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오전장을 뒤로하고 하방 압력을 확실하게 받았던 오전 11시 구간에서 낙폭은 좀 만회했을지언정 여전히 하락권역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지수, 코스피와는 대조적인 모습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0.25% 하락 중에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환율 급등에 외국인의 매도 양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로 향한 외국인의 매도, 현재 이 시각 4,77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 1,8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 선물 시장에선 반면 4,2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포지션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 건 오늘도 기관, 현재는 7,8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테슬라의 차량용 5G 모뎀을 처음으로 공급하게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당장 공급이 시작될 텐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삼성의 LSI 사업부, 스마트폰 모뎀 사업을 자동차 분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된 건데, 사실 테슬라는 FSD 기술 선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도력을 고려할 땐 다른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추가 수요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의 24만 전자로 향한 부스터가 될 만한 뉴스가 오늘 드디어 나와준 걸까요?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 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이널 콜을 통해 오늘장을 빈틈없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볼게요. 유한타증권 송태현 차장, GL리서치 박창윤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장도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누어서 특징 섹터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상승은 상승이었지만 상승 탄력은 오후장 대비 살짝 미미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아줬던 건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주당 40만 원을 돌파, 시총 80조 원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시총 100조 원의 시대도 이제 성큼 다가온 걸까요? 현대차의 약진 속에 현대오토에버의 급등, 현대모비스의 동반 상승, 현대차 그룹주에 환호하는 시장 오늘도 나타나고 있고요. 로봇 쪽에서는 어제부터였죠. 애플 부품주에서 이제 힌지 스마트폰에 이제 접는 스마트폰에 힌지를 부품 납품하는 KH바텍이 로봇까지도 이제 부품을 납품한다라는 이제 확실한 공급 계약 소식이 뜨면서 로봇 부품주로 묶인 KH바텍 강하게 출발했으나 상승폭은 둔화되는 그림이고 SBB테크는 오후장에 더욱더 기세를 강하게 발휘합니다. 고영도 강세, 특히 오후장 들어 눈에 띄는 종목은 로봇주는 뉴로메카가 되겠습니다. 상한가 진입까지 성공을 했네요. 로봇 플러스 자율주행 모멘텀이 붙은 종목들 오늘 또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DH 오토웨어, 삼보 모터스, 팅크웨어 같은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 강한 종목들, 현대차그룹과 연관되어 있는 부품주까지 오늘 모두 순환매가 강하게 돌고 있는 하루입니다. 반면 빠지고 있는 쪽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는 코스닥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D&D 파마텍의 낙폭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고 G2G 바이오는 워낙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이 뜨거워지다 보니 되려 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알지노믹스까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하루입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 현대차 그룹을 향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주당 50만 원이 되어도 비싼 게 아닙니다. 라는 그 말이 순식간에 현실화가 됩니다. 기존 자동차 기업에서 벗어나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는 현대차. 와, 일주일 사이 시총이 20조 원이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내에서 하이브리드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지, 본업 잘하고 있지, 이제 로봇 모멘텀, 아틀라스 모멘텀 제대로 붙어주고 있지, 자율주행 쪽도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이제 현대차로 쌓여지고 있는 내러티브 형성은 글쎄요, 주가의 업사이드 어디까지 좀 높이 봐야 된다라는 신호로 해석해야 될까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급격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동차 기업에서 로봇 기업으로에 대한 전환에 따라서 성장 산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가에 반영시켜준다는 논리, 이 논리에 의해서 지금 급격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슈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IPO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에 따라서는 현대차라든지 그 외에 관련된 지분에 대한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로봇 관련돼서 사실상 매출이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도 장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차 그룹 관련돼서 지금 바라볼 때는 앵커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러티브한 부분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일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투자 심리라는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더욱더 지금 시장 속에서 많은 부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처럼 코스피 위주의 대형주가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는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때에는 더 대형주인 현대차 그룹이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로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는 결국 나오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해서 라스베가스에서 모셔널과 사실 계속 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된 상용화 서비스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로봇과 자율
자율주행 모두 다 현대차 그룹에서 잘 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두 부분이 결국은 현대차와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완제품을 만들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양쪽에 모두 다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양쪽이 다 잘 되게 되었을 경우에는 더욱더 좋은 꽃놀이패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중에서 현대모비스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틀라스가 한 3만 대 정도 이제 생산이 되게 되었을 때 로봇 매출만으로도 1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14%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에 대한 주가 흐름은 그렇게 크게 가파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2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를 지금부터 더욱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매매에서 이 부분을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는 현대모비스를 단기 트레이딩 매매 관점으로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가격대에서 좀 진입하기는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죠? 아무래도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무래도 많이 비싸다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퍼 관련돼서 뭐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50배 이상의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아무래도 현대오토에버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움직임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연결을 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을 때 현대오토에버가 얼마만큼이나 여기서에 대한 이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도 현대오토에버가 물론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급등은 하고 있지만 오늘 일중을 보시면서 각 기업별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입춘 지나면 금방 봄이거든요. 배당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주주 친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지만 구체적인 배당 내용 및 또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꼼꼼하게 각 기업별로 어떤 수의 모멘텀이 붙고 있는지, 가격대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레이팅이 되고 있는 건지 공부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의 날입니다. 그 안에서도 HD현대중공업 강하죠. 하나시스템 같은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원전 내러티브가 붙은 어제는 현대건설이 초급등을 했다면 한국전력이 어제 현대건설의 상승폭만큼은 아니지만 오후 들어서 또 강한 시세가 붙어주고 있는 모습 특징으로 잡아봤습니다. 포스코 그룹주까지 움직여주네요. 엉덩이가 그렇게 무거웠던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엠텍 같은 철강에서 2차 전지 쪽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포스코 그룹주들의 약진, 오늘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리튬 배터리주 안에서는 삼성 SDI, LG화학, 엔캠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섹터의 반등은 오늘 순환매성 반등일까요? 고민해볼 대목입니다. 로봇 부품 쪽, HL만도, 한라캐스트, 제가 뉴로메카로 좀 의뢰를 했었는데 뉴로메카까지 급등을 하면서 오늘 사실 오후장에서 주인공은 뉴로메카인 것 같아요. 뉴로메카 플러스 HL만도는 오전부터 강했고 한라캐스트까지 기존에 하던 사업 플러스 로봇 모멘텀이 붙은 쪽에 시장은 강하게 환호해주고 있습니다. 오후장의 설점은 포스코홀딩스를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2년 새 최고치를 찍었다고 해요. 중국 배터리 수출 제한 조치에 수요가 몰리자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전거래일보다 9% 급등, 이제 벌써 톤당 3,300만 원을 기록을 한 건데요. 오늘 참 공교롭게도 포스코홀딩스는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실적 개선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도 워낙 2차 전지 투심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으니 쉽게 손이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반등, 순환매성 반등일까요, 박창윤 대표님? 일단 저는 순환매성 반등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사실 2차 전지가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이유는 없거든요. 연말 연초에 대형 공급 계약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수주가 취소가 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최근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양재 출하량 감소가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과 GM 합작사 얼티엄셀즈 6개월 셧다운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배터리 출하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양극재, 음극재 할 거 없이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캐파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그에 따른 비용은 올라가는데 판로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불투명해지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숫자로 하나하나 체크해 보죠. 일단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는 2차전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주임에도 불구하고 2% 상승에 그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2차전지 안에서의 쇼커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6% 7%대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은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대형주 따는 순환매와 쇼커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숫자 점검을 해본다고 했는데 PQC 한번 점검을 해보죠. P, 일단은 최근에 메탈 가격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일단 저는 코미스에서 탄산 리튬 가격을 주간 단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10월 11일 그러니까 딱 거의 3개월 전만 하더라도 키로당 71위안에서 지금은 131위안까지 거의 더블업 가까이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즉 메탈 가격 자체가 올라오면서 이를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이런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P는 괜찮지만 Q와 C를 생각을 해봐야죠. Q, 예를 들어서 지금 Q 같은 경우가 LNF 같은 경우도 양재 출하량 80%까지 감소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포스코 퓨처 M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양극재, 음극재 출하량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최소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의 감소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Q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럼 C, 코스트 단을 봐야 되는데 코스트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요, 철강 같은 경우에 본업단의 내수 이런 환경이 약해지면서 수입자 재고 가다로 인해서 이에 따라서 이제 비용단 큰 폭으로 늘어나는 부분과 매출액 자체가 4분기에 8조 6천억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도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는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그에 따라서 판로가 지금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C는 그만큼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P는 긍정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 맞춰서 그에 따라서 쇼커버는 나올 수 있을지언정 Q와 C가 모두 다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포스코홀딩스 실적도 그렇고 현 시점에서는 대형주 따는 순환매와 2차전지 쇼커버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홀딩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유자분들은 일단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죠. 코스피 업앤다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금호전기 상한가 오늘도 직행을 했고요. 현대모비스 14% 급등, 한화시스템 14% 급등, 지난주 목요일과 흡사한 그림이죠. 그때는 현대오토에버였는데 오늘은 현대모비스로 바톤 터치가 됐습니다. 현대차 10% 넘게 두 자릿수 상승률 시현하고 있고 NC소프트가 오늘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고려아연까지 대형주들의 정신없는 순환매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한미약품 오늘 비만 치료제 모멘텀 있는 쪽 크게 빠지네요. 10% 급락, 일동제약 5% 하락하고 있고 화인베스트,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테마성 종목들 하방 압력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의 재문, 한국전력을 향해 보겠습니다. 오후장부터 가파르게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오늘 또 기관의 매수가 잡히고 있는데 어제 현대건설의 에너지 일부가 오늘 한국전력으로 붙으며 원전 모멘텀 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사실상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역사적 상단 구간이 맞거든요. 근데 뭐 국내 숭배전 투자 확대한다고 한다. 또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업사이드 충분한지 궁금해요. 일단은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관련돼서 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서에 대해서 조금 더 큰 종목이 현대건설 위주로서 상승이 많은 부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은 일부 이 수급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한국전력이 관련된 섹터의 이 로테이션에 대한 수급을 받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원전에서 있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국 진출에 대한 지주사 혹은 한국 수출에 대한 지주격에 대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원전에 대한 테마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 더욱더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PBR 0.6배가 상단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한국전력과 지금의 한국전력을 비교해 봤을 때는 사뭇 다른 모습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을 계속적으로 못 벌고 있었었고 요금 통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재무 구조도 계속적으로 안 좋아졌던 상황 속에서 상단이 0.6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역시나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런 구간 속에서 같은 0.6배라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을 모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결국은 지금 오늘 10%의 상승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앞자리의 숫자를 바꾸고 7만 원대까지에 대한 이 상승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 오늘의 고가를 뚫음을 계속적으로 트리거로 사용을 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방은 뚫렸으니 어디까지 또 산정을 할 수 이제 없는 그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상승 여력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신 만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앤다운으로 넘어가 보죠. 상승률 상위 종목 보시면은요. 3기, DH 오토리드 같은 유로메카 같은 종목들, 로봇과 자율주행 쪽 오늘 정신없는 순환매 펼쳐지고 있고 하락률 상위 종목 볼까요? 대형 바이오주의 투심이 한껏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GLP-1 관련해서 주사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의 낙폭 크죠. 알지노믹스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오늘 차익 실현 매물 크게 출회되고 있고 오름 테라퓨틱 같은 종목도 10%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의 질문. 고로 D&D 파마텍을 향해 볼 텐데요. 현재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이 아주 무색하게 바이오주 투심은 너무나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그렇게 화이자가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유효한 쪽이죠. D&D 파마텍도 그러면 좋은 건데 왜 오늘 이렇게 빠지는 건지 뉴스에 파는 흐름이 나오는 건지 이걸 또 기회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화이자가 주목을 받고 있고 경구용 치료제 그와 관련돼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쪽이 메세라 10조 들여서 돈을 인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작년 말에 나타났었고 전략적 파트너사인 D&D 파마텍 같은 경우가 메세라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DD01 자체적인 파이프라인도 있지만 GLP-1 계열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글루카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중작용제, 삼중작용제까지 같이 메세라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이자와의 이런 간접적인 연결 측면에서는 사실 부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는 세스 그러니까 CS 모멘텀으로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로봇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세게 나왔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아틀라스 발표 이후에 이게 실생활 속으로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 모습 자체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현대차 그룹의 리레이팅 자체가 가파르게 나타났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기대감에 사서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기 전에 미리 파는 움직임, 즉 이벤트 드리븐 전략 차원에서 미리 사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차익 실현 자체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가시적인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거죠. 사실 D&D 파마텍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DD01 그러니까 메시 치료제죠. 지방간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2주차, 24주차 중간 임상 결과 발표인 거고 12주차 같은 경우에도 지방간 감소 비율이 75.8%로 위약군 대비해서 대략 6배 이상의 구체적인 성과 자체를 거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글로벌 빅 파마들과의 라이센스 아웃 협의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와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제 임상 이상이 올해 2분기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 자체가 올해 5월에서 6월 정도에 있을 아스코 때 이때가 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기대감 자체는 있지만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로서 바로 도출이 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피지컬 AI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꼭 엇박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글로벌 빅파마의 미팅 이후에 구체적인 이제 계약에 대한 딜 뭐 이런 부분 자체가 만약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난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현 시점에서는 기대감을 사셨던 분들이 모멘텀 소멸 직전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성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성과가 이제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계속 도출이 되는 시기 자체는 대략적으로 한 다음 주 이후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를 좀 기다려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지면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이런 메시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 마무리되는 시점 자체가 올해 6월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라면 공격적으로 좀 사야 될 타이밍은 한 4월에서 5월 정도
그때를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매수 관점을 바이오가 지켜볼 때는 이제 4, 5월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3시 26분입니다. 좀 늦었네요. 동시효과 상황으로 빠르게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코스피 8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1.5% 급등, 4,696선에서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형성되어 있는데 과연 4,700 찍을까요? 오늘 한번 지켜보시죠. 코스닥은 소폭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피지컬 AI 모멘텀이 붙은 종목들이 아주 후한 점수를 줬던 시장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 살펴봤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방산주 에너지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또 눈길이 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 급등하면서 오늘 장중 129만 원도 돌파를 했거든요. 지금 미국도 방위비 증액하겠다고 하고 방산주에도 계속 죽지 않는 에너지가 실려 있는데 방산주 탑픽 하나 제시해 주시죠. 일단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은 가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게 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로서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5년도에 상승폭이 조금은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2026년도, 2027년도에는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보다 증액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이 해군 관련돼서도 이제 훈련기 관련돼서 이제 우선 사업 협상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만약 그것이 선정이 됐을 때에는 한국항공우주가 점프업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음에는 한국항공우주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5G 모뎀을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비록 쉬어갔지만 확실히 뭐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뉴스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내러티브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테슬라 5G 모뎀 공급 뉴스, 이제 자동차 반도체 시장까지 진입을 한다는 건데 이것도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뉴스잖아요, 그렇죠? 5G 모뎀 공급 그리고 엑시노스 오토라고 하는 자체 이런 플랫폼 A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밸류업의 확장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파이에서 미치는 비중, 그러니까 파이에서 차지하는 포션을 생각을 해보면 그 수량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달린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는 결국은 자동차용 기판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본업단인 D램과 낸드, 메모리 단에서 얼마만큼 올라오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러프하게 이거예요. 9월달 대비해가지고 이제 작년 말까지 그 D램 가격 자체가 4배가 올랐잖아요. 스팟 가격이. 그러면서 1분기에도 60% 이상을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8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1% 넘는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요.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인이 매도를 이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견조하게 상승폭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관이 이끈 코스피 그리고 8일 연속 상승 랠리입니다. 오늘은 기관이 거래소의 상승 탄력을 강하게 더해줬는데요. 양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오전장에서 두 지수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화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오전장엔 다소 상승분을 내주나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줬습니다. 급격하게 상승폭 키웠고요. 현재 1.47% 상승하면서 4,692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일정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오전 10시 이후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도 마감 직전 하락분을 약간 회복했는데요. 0.09% 하락, 94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의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선 개인과 외인이 매도세를 취했고요. 기관만이 코스피에서 사자에 나섰습니다. 오후 3시 20분 기준으로 기관은 코스피를 8,500억 원 넘게 매수를 했는데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외인과 기관은 코스닥에선 팔자에 나섰습니다. 8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간 코스피, 기분 좋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상승 탄력 이어갔는데요. 특징적이었던 주요 테마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입니다. 오늘 장의 선두에 선 건 당연 현대차 그룹이었죠. 그룹주 일제히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로봇과 자율주행의 모멘텀 동시에 받아갔습니다. 아틀라스 공개 이후에 꾸준히 로봇 섹터 내에서도 현차의 주목도가 크고요. 또 어제는 현대차 그룹 합작법인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올해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보택시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기대가 그룹주 전반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그룹주 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도 가장 강했던 건 현대모비스입니다. 로봇향 매출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14% 이상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뒤이어 현대차도 장중 40만 원을 최초로 넘어섰습니다. 현대차 10.6% 상승하면서 40만 6천 원 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강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8.9% 상승. 부정금품 수령 혐의가 있었던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도 이 주가에 탄력을 더했습니다. 두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방산입니다. 지난주 주목을 받은 후 어제 다소 쉬어갔던 방산주 오늘 다시 강한데요. 미국의 군비 증강뿐 아니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서반구 지역의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죠.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고요.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강압적인 방식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트럼프 방어에서 공격으로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국방비를 소모성 비용이 아닌 수익 창출을 위한 자본 지출로 재정의한 점이 핵심 변화라면서 방산 섹터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모멘텀들 방산주 주가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주가 보시면 한화시스템 14% 이상 올랐고요.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5.7%, 6.4% 오르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철강금속입니다. 시총 상위주 내에서 또 눈에 띄었던 섹터죠. 포스코홀딩스와 고려아연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형주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 리튬 가격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업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올해 이익 개선 방향성이 유효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철강 부분은 고객사 재고 소진에 따른 판가 인상으로 인해 스프레드 개선 효과를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주가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13.89% 오르면서 35만 2,5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고려아연은 10% 이상 오르면서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섹터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락한 섹터 바이오였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 세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 내에서도 차별화 장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엇갈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의 하락을 딛고 오늘 반등했는데요. 2.6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휴젤과 D&D 파마텍의 주가 하락은 거셌습니다. 휴젤은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알테오젠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D&D 파마텍은 7% 넘게 떨어졌는데요. D&D 파마텍을 포함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오늘 동반 약세였고요. 한미약품과 HK이노엔, 일동제약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8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랠리를 이어간 오늘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4,7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이어지는 분석도 함께해 주시죠. 지금까지 화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딜링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도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자세하게 짚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잡힌 줄 알았는데 다시금 1,47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동향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환율은 1,468원에 출발한 뒤 꾸준히 달러 실 매수 수요가 유입되면서 1,470원을 상회했습니다. 오늘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엔화와 위안화 등 주요국 통화의 약세가 진행되면서 원화 역시 약세를 보였고요. 장 초반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환율 상승을 촉발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은 우리 증시에서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러에 대한 매수로 쏠리면서 환율이 쉽게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의 미세 조정 기대감도 분명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달러 매도 물량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환경뿐만 아니라 역내 수급 요인까지 원화 약세를 가리키면서 환율은 1,470원대 초반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12월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전년 대비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예상치에 부합하게 발표가 될지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CPI 지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